너 중구형 네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두 번째 영상이다. 이날 오전 오후 했더니 영상 파일 용량만 400기가 가까이 됐다. 파일 읽는데 컴퓨터도 좀 버거워하고 일도 해야 하고 해서 편집이 좀 많이 늦었다. 막 새벽 3시까지 하고 새벽 5시에 출근하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근데 시간이 5시 11분쯤 영상부터 시작된다. 이유는 오후 1시쯤 점심 포장해서 집에 갔다가 밥을 먹고 2시쯤 나와서 2건 정도 하고 집에 놓고 온 것이 있어서 집에 갔다. 집에서 물건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다시 신발 신기까지가 정말 힘들다. 아는 사람은 알 것이다. 이래서 스트레이트로 계속 해야 하는데 집에 가면 좀 전까지 배달하던 생각이 리셋된다. 이때 집에 가서 좀 잤다. 자고 나온 게 5시다. 참고로 총 수입 확인할 때 시간도 체크할 것이다. 오후 5시쯤 해가 지기 전 햇빛이 참 좋다. 이제 날씨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 배달기의 비수기가 시작된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틈나는 대로 계속 할 것이다. 처음 배달은 자전거로 했다. 모토벨로 전기 자전거로 했다. 자전거로 배달할 때 보냉 가방을 등에 메고 했다. 세로로 긴 직사각형 가방이었다. 지금은 팔았다 당근. 사실 자전거로 할 때는 일반 자전거도 아니고 전기 자전거에다가 22년 여름쯤이어서 날씨도 선선시원하니 그냥 라이딩하는 기분으로 했다. 근데 자전거로 할 때 오토바이로 하는 분들만 보였다. 저걸로 하면 같은 시간 대비 수익이 좀 더 늘지 않을까? 더 나을 것 같다 생각에 오토바이를 샀다. 근데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나니 배달뿐만 아니라 근거리 이동엔 말할 것도 없고 자전거나 자동차랑 다른 매력이 있었다. 참고로 20살 때부터 운전을 했지만 오토바이는 이번에 처음 타는 것이었다. 오죽하면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센터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센터까지는 지하철을 타고 갔다. 근데 막상 가서 서류에 사인하고 나니 덜컥 겁이 나서 집 앞까지 운송 보내달라고 하고 다시 지하철 타고 집에 와서 오토바이를 기다렸다. 그 정도로 처음엔 두려움이 많았었다. 여차여차해서 동네에서 시운전 해보고 자전거랑 비슷하더라. 무게만 더 나갈 뿐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그리고 나는 느꼈었다. 전기자전거에 있는 스로틀은 배터리 다를까봐 평지에서만 거의 사용했는데 그 꿈의 기능 스로틀로만 전진을 할 수 있는 것에 그리고 충전 없이 기름만 넣으면 개쩌는 암벽타기급 오르막도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것에 이거구나 싶었고 오토바이의 기동성에 감탄을 했다. 그리고 찾아왔다. 내가 간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자전거 탈 땐 오토바이만 보이더니 오토바이를 타니 한 단계 높은 오토바이가 보이더라. 지금 오토바이는 야마 MX인데 X맥스만 보이더라. 그래서 알아봤다. 가격을 이 뭔 개소리야? 혼자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MX 팔고 차액 얼마면 바꿀 수 있겠네. MX도 신차 산 거니까 얼마 안 됐으니 잘 쳐주겠지? 그러던 중 알게 되었다. 운전면허증으로는 125cc급 이하만 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소형 면허를 알아봤다.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필기는 면제가 된다고 하더라. 시기만 보면 되면 금방 따겠네 하고 시기 자료를 찾아봤다. 시험장 코스 시험에서 악마의 굴절 코스만 넘으면 합격이라더라. 거기서 많이들 떨어진다. 하루 시험 보는 인원이 10명이면 열에 8명 거기서 떨어진다고 하더라. 뭐 별거 있겠어? 하고 노원 면허 시험장에 시험 등록을 했다. 그렇게 시험 당일 MX를 타고 노원 면허 시험장까지 갔다. 첫 시험에 오랜만에 시험이라는 생각에 떨렸다. 내 순서가 되었고 시험 오토바이에 앉았다. 역시 스쿠터랑 차원이 달랐다. 더 무겁고 핸들링도 힘들고 기어도 있고 다행히 시동은 꺼먹지 않았다. 하지만 악마의 굴절 코스 초입에서 떨어졌다. 첫 시험이었지만 한번 해봤으니 감이 왔다. 근데 옆에 계시던 분은 굴절로만 7번째 시험이셨다. 그분 덕에 다음 시험이 긴장이 되더라. 그래서 집에 와서 학원이나 시험 보러 가기 전 모의 코스 연습실 같은 곳이 있더라. 거기도 가볼까 생각했다가 돈 아깝다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서 굴절 코스 도는 것만 반복해서 봤다. 그렇게 두 번째 시험 날도 그냥 갔다. 두 번째 시험에서 합격했다. 두 번째도 떨어졌으면 모의 시험장 가려고 했었다. 그렇게 소형 면허를 취득했다. 이제 소형 면허가 있으니 X맥스를 알아봤다. 야마 대리점에 가서 X맥스에 앉아보았다. 옆에 T맥스도 있었다. T맥스도 앉아보았다. T맥스는 가격이 좀 나가더라. MX에서 X맥스를 앉아보니 소나타에서 그랜저에 앉는 느낌이었다. T맥스에 앉아보니 G80에 앉는 느낌이었다. 역시 돈이 최고였다. 다시 돌아와. 목표는 X맥스였는데 막상 앉아보니 생각이 달라졌었다. 배달부업이 오토바이의 주 업무인데 X맥스는 MX랑 다르게 묵직하고 차체도 컸다. 물론 무게도 더 나갔다. 사실 MX도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오토바이였다. 그 작은 오토바이도 골목에서 후진으로 빼야 하는 상황이나 좁은 골목 유턴조차 쉽지 않았다. 피자 픽업하고 유턴 돌리다가 슬립한 적도 있었다. 좌우 모두 슬립한 적이 있는 터라 X맥스로 배달하기엔 아직 내 스킬로는 무리다 싶었다.
그래도 힘들게 소형 면허도 땄는데 하는 생각에 배달 오토바이 말고 다른 쪽으로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다. 대리점에 진열되어 있는 R3에 앉아보았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렇게 앉아만 보고 대리점에 나왔다. MX가 추운데도 날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 네가 최고인 것 같다 생각하고 다시 배민 신규 배차 오늘 했다. 이야기하는 사이에 해가 뉘엿뉘엿 스치고 있었네. 오토바이를 타면서 느낀 것은 이거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과속을 할 것 같았다. 스로틀이라는 게 자동차 엑셀이랑은 다른 느낌이다. 자연스럽게 당기게 된다. 그리고 자전거처럼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도로는 비집고 들어가게 되더라. 이거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배달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배달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하대하는 것 같다. 차 끌고 나오면 클락션 한번 못 누를 것들이 배달 오토바이 옆이든 뒤든 할 것 없이 비키라고 클락션을 누른다. 또 끼어들기도 거침없이 내 앞으로 들어온다. 심지어 달리는데 옆으로도 들어오더라. 화가 나서 헬멧 윈드가드 열고 욕을 한 적도 있다. 오랜 기간 배달을 하진 않았지만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보면 요즘엔 버스 기사분들이 좀 배달 오토바이한테 과감해진 것 같다. 솔직히 버스는 좀 많이 버겁다. 내가 뒤에 달리고 있었는데 앞 배달 라이더분이 멀쩡히 차선 지키고 가고 있는데 버스에서도 충분히 보이는데 그냥 끼어 들어오는데 그분 사고 날 뻔하셨다. 지나가고 내가 그 버스 옆으로 지나가면서 기사를 봤는데 입꼬리 올리며 웃고 있더라. 여튼 오토바이 운전 조심해야 한다. 아니 내가 조심해도 피할 수가 없다. 그냥 시동을 켜면 항상 무사복귀 하자만 되새길 뿐이다. 거리에 자전거, 도보 배달러 분들이 많이 보인다. 그만큼 부업이든 본업이든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현재 나도 부업으로는 하고 있지만 콜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다. 아니 솔직히 코로나 때나 지금이나 변동은 있겠지만 그대로인데 배달러 분들이 많아져서 콜이 적어졌다고 느껴질 때도 있다. 근데 배달만큼 누구 터치받지 않고 신규 배차 버튼을 누르면 시작 안 누르면 그만인 진입장벽이 낮은 부업은 없는 것 같다. 내가 봤을 땐 배달 부업은 정말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 뉴스에 돈벌이가 괜찮다는 말에 진입하셨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많고 버티고 쉬엄쉬엄 하시는 분들도 많다. 아마 날씨가 따뜻한 봄이 오면 거리에 보냉백 들고 나오는 라이더분들 엄청 많을 것 같다.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쉬는 날 오전 오후 풀로 뛰어보니 더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너무 힘들고 허리가 아프다. 근데 전기 자전거로 할 때 생각이 틀렸던 게 있다. 오토바이로 하면 시간 대비 수익이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 말이다. 내 전기 자전거는 130만 원 정도 했다. 그냥 집에서 충전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오토바이는 신차로 구매했다. 450만 원 정도 차값만 들어갔다. 그 이외에 윈드스크린 열선, 토시 음료거리, 브레이크 레버, 무선충 전거치대 요 정도만 튜닝했다. 다른 멋스럽게 할 수 있는 부품도 있었는데 필요 없었다. 오로지 가구 서고 배달하는데 지장 없는 정도만 투자했다. 그리고 헬멧, 우이 등 자잘자잘한 것까지 합치면 부가적으로 들어간 것도 150 정도 들어갔다. 6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본다. 자 여기에 보험에 기름에 본업 아닌 이상 오토바이 부업은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나의 일 때문에 외부로 나갈 때 이태원 같은 경우 주차장 찾기도 힘들고 찾아도 주차 요금이 높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건물 바로 앞에 주차를 해놔도 되고 너무 편하다. 물론 날씨가 따뜻할 때 얘기다. 얼마 전까지 영하 5도 이상 날씨에는 양말 2켤레, 타이즈에 트레이닝 바지 2개 더 입고 위에 얇은 맨투맨에 얇은 패딩 위에 두꺼운 패딩을 또 입고 목토시까지 하고 나갔다. 그렇게 입고 본업일을 할 수 없으니 날씨 좀 풀린 요즘 날씨에는 출근이나 일을 볼 때 간간히 오토바이를 탄다. 혹시라도 자전거로 부업을 하시면서 오토바이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은 생각 잘 해야 한다. 그리고 오토바이건 자전거건 사게 되면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데 꼭 그 외 장비에 대해 정말 시간 아깝게 검색하고 비교한다. 그 아무도 심지어 가족조차도 관심 없는데 이건 디자인 어때 보이나, 멋진가, 괜찮은가? 쓸데없는 생각에 결국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뒤 구매하고 착용하면 딱 이틀 간다. 그 뒤론 나조차도 관심 없어진다. 돈 시간 낭비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헬멧 하나 고르는데도 무슨 브랜드 비교하고 바람의 흐름은 어떤지 착용감은 어떤지 거울 봤을 때 보여지는 이미지는 어떤지 거짓말 아니고 아무도 관심 없다. 그냥 가성비로 다 사면 될 것이다. 가족도 관심 없다. 헬멧 뭐를 사든 누가 보면 그냥 헬멧 썼네 안 썼네로만 보인다. 아니 배달이네 아니네로 보려나? 난 오토바이 구입하고 알게 된 브랜드가 있다. 아라이라는 브랜드인데 꼭 거기 헬멧 써야 안전한 줄 알았다. 아라이 옷을 입어야 사고나도 많이 안 다치는 느낌이었다. 그냥 가성비로 가면 된다. 작업복이다 생각하면 쉽다. 친구들 만날 때나 약속 있을 때 헬멧 쓰고 만난다거나 아라이 옷 입고 만날 일 없다. 레이싱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나한텐 그런 건 사치다. 다음에 R3 사면 살 것이다.
어느덧 10만원이 넘었다. 이날 총 수익 금액은 마지막에 정리할 건데 많이 힘들었다. 이날 영상 파일이 손상되어서 재생이 안 되는 파일도 있고 너무 길어서 다 이어붙이면 영상이 루즈해질 것 같다. 아니면 지금도 루즈한가? 뭐 나만 아니면 된다. 여튼 이날 모든 배달 영상은 넣지 못할 것이다. 총 수익 인증은 사진도 첨부할 것이다. 이날 나름 고생 많이 했다. 아니 모든 배달하시는 분들이 매일 고생하신다. 근데 배달하시는 분들을 안 좋은 눈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내가 해보니 조금 알겠더라. 같이 오토바이 타는 입장에서 저 X끼가 미쳤나 할 정도 운전하는 배달러도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였다. 배달하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친절하시고 좋으시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10개 잘한 게 있고 하나 잘못한 게 있을 때 그 잘못한 게 더 머릿속에 남는 것 같다. 배달하시는 분들 너무 안 좋게 안 봤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너무 아쉽다. 이날 조리대기도 아예 없지 않았다. 이따 정리하겠지만 조리대기가 있었는데도 시급은 크게 나쁘지 않았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그리고 고객이 문앞 요청도 아닌데 아무리 벨을 눌러도 대꾸 없는 집이 몇 집 있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5분 정도 벨 누르고 문 두드리고 전화해보고 안되면 그냥 고객 부재로 입구에 놓고 사진 찍고 빠진다. 그래서 집 앞 요청 고객이 제일 좋다. 나는 영하 날씨든 더운 날씨든 들어가서 조리대기면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하고 나온다. 추우니까 안에 있으라고 하시는 사장님도 계신데 대부분 협소한 업장이라 헬멧 쓰고 매장 안에 있으면 괜히 손님들한테 부담스러울까봐 밖에 있는다. 그때 갑자기 어르신이 지하철 통풍구 위를 걸어오시더니 가만히 있는 가로수를 발로 차시더라. 경계는 하긴 했는데 무사히 갈 길 가시더라. 이제 픽업 배송 영상만 빠르게 갈 시간이다. 그렇게 해도 다 넣지 못했다. 유실된 파일도 있었다. 근데 오토바이 시가잭에 급속 충전 젠더랑 충전선이 없어졌다. 누가 언제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MX 시가잭은 왼쪽 콘솔 박스에 있는데 오픈되어 있다. 문이 없다. 얼마나 한다고 그걸 훔쳐갔는지 모르겠다. 자 이제 정산을 할 시간이 왔다. 23년 2월 8일 수요일 하루 풀타임 수익을 정리해보겠다. 아침 9시 30분부터 저녁 12시 8분 콜이 마지막 콜이었다. 약 14시간 반 정도인데 오후 2시 반부터 5시까지 약 2시간 반가량 집에서 자다 나왔기 때문에 그 시간을 빼면 12시간 정도 한 거다. 약 22만원 12시간 하면 시급이 18,333원 정도 나온다. 콜수는 58건 했다. 12시간 하면 시간당 4.8개 나온다. 더군다나 전날 뒷콜까지 바로바로 붙었었다. 장거리는 되도록 거절했고 단거리 위주로 가되 배송 완료 직전까지 다음 콜 안 붙을 땐 장거리라도 배차되면 거절 없이 다녀왔다. 모두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